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랜만이죠? 꽤 오랜만입니다. 최근에 좀 바쁘네요. 주말도 없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스트리온 이게 참 그렇죠. 예, 그럼 그렇지. 예, 또 속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급등 테마 섹터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급등 테마 후보는 최근에 제가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NC소프트 이러니까 제가 찍기만 하면 날아간다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던데요. 예, 지금 제가 만든 프레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 최근에 제가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하방으로 활발할 수도 있는 거고 상방으로 활발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그 두 개도 다시 다뤄볼게요. 뒤에서. 자, 악재호재는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좀 있으면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될 예정이죠. 그때까지는 계속 막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왜냐면 미중이 얘기한다고 하면 예전에 경기 일으키는 사건이 있잖아요. 예,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시장은 좀 경계를 할 거다라는 거를 좀 체크하고요. 보시면 유가가 또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다 상승하고 있죠. 유로존은 그냥 계속 올라가요. 예,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죠. 유로존은 그 관광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죠. 당연히 제조업도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의 대표적인 그 지역이죠. 그만큼 코로나 반등 때 유로존이 크게 반등 못했습니다. 이제 키 맞추기 들어가는 거죠. 예, 미국 증시는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괜찮아요. 증시가. 자, 오늘 증시도 좋았죠. 개인이 계속 팔고 나가면서 외국인 기관이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들이는 기관이 누구죠? 금융투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기적으로 나갈 수 있다.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 또 금융투자가 팔 거다. 이건 금융투자가 현물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고 있지만 이거는 선물을 트레이딩하는 그냥 반발 매수입니다. 반발 매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상승할 때 개인이 좀 팔고 나갔네요. 오늘은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그 비차익 거래를 한 겁니다. 비차익으로 그냥 사들인 거예요. 오늘 시장은 그냥 상방으로 봤다. 예. 이거는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틀 연속 갭상승을 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라인을 보기 좋게 깨고 내려가서 갭상승 두 번으로 2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3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는 척 갭 하락을 두 번이나 했어요. 여기 보시면 자, 두 번이나 갭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시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시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분위기를. 근데 다시 갭상승 두 번으로 2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손절한 사람들 바보가 됐죠. 여기서 손절한 사람들이 절대 좀 뭐랄까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성급한 투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닥 깨고 내려가면 진짜 그 하방이 완전히 열려 있어요. 지금 상승 이후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이 엄청나게 열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가 수익을 실현하고 나갔다라고 하면 도저히 받쳐줄 만한 세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쌍바닥 구간에 왔을 때 갭 하락을 한다면 거래량은 폭발하지 않았죠. 속임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끌어내린 거는 속임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음봉은 속임수로 판단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쌍바닥 찍었죠. 예. 약간 이렇게 요걸 체크해 볼 수 있고 갭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상승하면 30이죠. 이 사케타 전법에서 30입니다. 갭 상승이나 갭 하락을 3번 연속으로 하면 반드시 되돌림이 온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한 번, 두 번, 이건 두 번이네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갭 아일랜드 갭을 3번 만들었죠.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수가 쌍바닥을 형성했고요.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거래량을 상승시키면서 이전 매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15금리가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미중 이 회담을 좀 좋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중국의 리스크가 점점 줄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지수가 쌍바닥 형성하고 있죠. 곧 고생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체크해 봐야 될 게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주봉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게 뭐라고 했죠? 예, RSI입니다. RSI가 또 30을 터치했습니다. 30 쌍바닥을 찍었죠. 여기서는 상승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다이버전스를 좀 형성했거든요. 이 보조지표 다이버전스는 다 아시죠? 보조지표가 다이버전스를 형성해서 하락이 좀 예상이 됐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예. 어느 정도 조정이 있겠구나. 심하면 2700까지 가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좀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반등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상승을 불러오는 거지. 또 2, 3주 뒤에는 더 하락세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곧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 다음 섹터를 보고 있는데 이제 뭐 전기차니 뭐니 다 상승했어요. 그래서 좀 군소 테마들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 테마가 정치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곧 대선이 다가오잖아요. 정치 테마 놓칠 수 없죠. 작전 세력들. 그냥 펌핑하고 나가는 거 특기 아닙니까? 그거에 가장 좋은 게 정치 테마주입니다. 무슨 뭐 어떤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지율만 올라갈 것이지 주가까지 올라가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정치 테마주라는 건데요. 어떤 종목이 정치 테마주가 될까라고 하면 모릅니다. 이때까지 시장을 주름잡았던 그 대장주들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뻔해가지고 이 종목들은 이, 이 분산이 되지 않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세력이 상승시키려면 매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서의원이라고 하면 윤석열 그 후보의 테마주라는 거 알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뭐 물량을 매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팔지 않는데.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을 관찰하면 정치 테마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엮어내는 건 되게 쉽거든요. 뭐, 뭐, 뭐라고 할까요? 예, 윤석열 후보니까 뭐 윤씨더라. 예, 뭐 검찰 동문이더라. 뭐 이러면서 막 난립니다. 검찰 동문인데 뭐 사회이사로 들어갔다더라. 야, 윤석열 테마주다 그냥 가자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런 정치 테마주가 상승 직전에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그 외국인은 진짜 어떤 외국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테마는 정치 테마주라고 생각합니다. 단 정치 테마주는 재미로만 해야 됩니다. 진짜 소가금 내가 이걸 왜 적었지? 제가 요즘에 리니지 하다 보니까 또 과금이라고 하네요. 예, 소가금이 아니고요. 소액으로 소액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무아지경에 썼네요. 넘어가고 애니소프트 바로 나오네요. 예. 애니소프트가 최근에 큰 상승을 보인 다음에 그 되돌림을 절반 정도 했는데요. 자, 보시면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왔죠. 예. 이 정도는 정상적인 되돌림으로 보여집니다. 예, 보여지는데 공매도가 상환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상환되고 있다. 요거 체크하시고요. 보시면 슈퍼개미가 등장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NC소프트가 3천억 매입한 슈퍼개미 3일 만에 손절에 나섰답니다. 이 뭐 하는 분이죠? 알 수 없지만 무언가 목적이 있겠죠. 3천억이나 왔다 갔다 할 정도면 분명히 의도를 가진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분 개인만 있겠습니까? 이분이 슈퍼개미가 매수를 했다, 매도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분리된 독립적인 개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뭐, 그러니까 뭔가 시그널을 만들고 싶은 거일 수도 있어요. 주도 세력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게 의미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렇게 팔고 나가잖아요. 예. 그런 거는 좀 신경 쓰지 말자. 일단은 큰 상승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큰 상승을 이루었고 거래량이 터졌고 공매도가 떨어지고 있다 정도만 체크하고요. NFT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계속 좀 지켜볼 만은 해요. 그 기사를 보면 15일 주가 하락은 리니지 W 출시 첫날 발생했던 서버 불안정 문제부터 각종 버그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이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예. 결국에는 서버 불안정이라고 하면 NC소프트가 어떤 기업입니까? 온라인 게임을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몇 년이 뭡니까? 20년이 넘었죠.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서버가 불안정할 정도로 기술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쟤들 얼마나 서버 프로그래밍 잘 짜겠습니까? 근데 서버가 불안정하다는 건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고 그만큼 매출도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요런 거는 좀 체크해 볼 만하다. 뭐 슈퍼개미가 3천억 원치 NC소프트 주식을 보유했다면 불과 이틀간 최소 3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 뭐 이분이 뭐 손해야 받겠습니까? 다른 데서 벌었겠죠. 일단 NC소프트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휩쓸 구간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대로 상승한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조금 하락했을 때 변동성이 좀 멈춰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상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추세를 생각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NC소프트가
하락이 끝났다고 보고 있고 우상향을 할 거라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해서 쭉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상한가를 갔더라도 더 상승한다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갭상승 이후에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갭상승도 못하고 하락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팔지도 않았고 내려간다고 해서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잦아들 때까지는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난리죠. 또 상승하고 있죠. 호호 참, 예, 뭐 하는 거죠? 일단은 뭐 단박에 보이는 게 있죠. 예, 추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추세대로 움직이고 있다. 하락 추세 안에 아직 갇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하락 추세인 거예요. 그래서 2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20만 원 밑에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은 맞았는데 여기서 추가 폭락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아직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쭉쭉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 코로나 치료제로 하락을 시켜놓고 지금 다시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상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거는. 그 주도하는 세력들이 좀 부끄럽지도 않은가 봅니다. 일단 보십시다.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유럽 판매 허가의 날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3분기 부진한 실적, 셀트리온 목표가 하향, 목표가 하향이라는 걸 외치는 분들이 많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상승한다고 보기보다는 자, 여기 하락 추세가 있으니까 여기서 약간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것만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공매도를 지금 대량 상환하고 있잖아요. 공매도 보시면 공매도를 지금 대량 상환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싹 떨어졌습니다. 싹 떨어졌는데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의 상승은 쇼커버가 좀 불러왔을 수도 있다라는 것만 체크하겠습니다. 공매도 대량 상환하고 있지만 공매도도 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만큼 급등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좀 세력이 일단은 하락이 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매도 상환을 좀 주력적으로 할 겁니다. 공매도 상환은 언제 한다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할 때 공매도를 계속 상환하지 않습니다. 주가의 상승을 진정시킨 다음에 우하향을 시키거나 횡보를 시키면서 공매도를 상환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쭉쭉쭉 상승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렵다. 단기 상승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투심이 붙었기 때문에 분명히 개인 투자자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여기에 조금 있으면 그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3사 합병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를 다시 한번 지켜보자 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상승한다면 지금부터 물량 매집 구간이겠죠. 지금부터 막 급등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점진적인 횡보 이후에 우상향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대폭등은 무리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